몇 년 전 일본에서 엄청나게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했다며 자화자찬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은 은근히 이러한 시스템이 없는 한국을 조롱하기까지 했죠. 한국은 이런 거 없잖아. 한국은 이런 아이디어조차 내지 못한다 같은 댓글을 남기며 비아냥대고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때 해외 네티즌들이 남긴 댓글 한 줄이 무지한 일본인들을 단번에 정신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그딴 거 만들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일본에 망신을 준 건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일본 커뮤니티에 신개념 택배 수령 시스템을 소개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한창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셧다운 제도가 운영되며 일본 내에서도 비대면 택배 수령의 수요가 높아졌던 시점이었는데요. 이에 일본은 드디어 자신들이 획기적인 비대면 택배 수령 장치를 개발했다면서 요상한 물건을 소개하며 자화자찬하기 시작했죠. 급기야 자국의 커뮤니티에도 이 물건에 관한 설명글을 올리며 매우 참신하고 유용한 일본의 신기술이라 자랑했는데요. 해당 일본인 유저가 적은 이 물건의 사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비밀번호를 세팅하고 내장된 와이어를 꺼내 문고리에 걸어둔 뒤 접이식 포대 가방을 걸어두면 설치가 완료되는데요. 이어 택배기사가 도착해 포대 가방 안에 택배 상품을 넣고 암호식 자물쇠를 걸어둡니다. 그러면 주문자의 어플로 즉시 배달 완료 알림이 뜨고 집에 도착한 뒤 보관된 상품의 잠금 장치를 풀고 집 안에 갖고 들어가면 되는 방식이죠. 직접 해당 상품을 구매해 사용해봤다는 일본 네티즌들의 후기도 폭발했는데요. 야간 일이 많아 낮에 자고 있을 때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구입했습니다. 배달의 번거로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합니다. 이제 택배 스트레스가 없어졌습니다와 같이 만족스럽다는 댓글들로 도배됐죠. 그러면서 일본인들은 은근히 한국엔 이런 택배 수령 시스템이 없다는 식으로 조롱 댓글까지 남기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이런 거 없잖아. 한국은 이런 아이디어조차 내지 못한다 같은 비아냥 섞인 댓글들이 바로 그것이죠. 일본인들이 말한 대로 확실히 한국엔 이런 요상한 택배 수령 바구니가 없긴 합니다. 그 이유는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해당 게시글에 남긴 해외 네티즌의 댓글이 대신해주고 있었는데요. 해당 커뮤니티 글을 본 외국인이 한국인들은 줘도 안 쓴다라며 어이없다는 식의 댓글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외국인은 한국에서 생활할 때 집 문 앞에 보관되어 있던 택배 상자 사진을 올리며 무지한 일본 네티즌들을 단번에 정신 차리게 만들었는데요. 심지어 해당 외국인은 일본의 택배 수령 바구니가 가격이 3,000엔 정도로 저렴하지도 않은데 대체 저런 걸 왜 사냐며 훔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커터칼 같은 걸로도 쉽게 도난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정확히 꼬집어 일본인들에게 망신을 주었죠.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현관 앞에 택배를 그냥 두고 가도 분실이 일어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는 일본인들이 매일같이 입이 닳도록 자화자찬하는 일본인의 시민의식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진짜 시민의식인데요. 게다가 한국에 유사한 잠금장치가 없었냐고 하면 무인 택배함이 일찍부터 발달해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택배 수령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달리 엄청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도 악명 높은데요. 일본은 택배기사가 방문할 때 만약 수령자가 부재 중이라면 도로 물건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유는 택배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부탁을 했더라도 만약 분실이 되면 무조건 배송하는 곳에서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또한 개인정보 때문에 일본에서는 택배를 받는 사람에게 택배기사가 전화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같은 집을 2번, 3번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일본에선 너무나도 흔한 일이라고 하죠. 이 때문에 한때 일본 택배 시스템이 이슈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일본의 배달원이 100개의 택배를 싣고 배달을 갔는데 딱 1개만 배달한 날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만 들어도 고구마를 100개는 먹은 듯 가슴이 답답해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우리나라 같으면 택배 하나를 시키면 그 다음 날에 알아서 집 문 앞에 배송되어 있는 걸 생각하면 일본에서의 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지경인데요. 그러니 저 요상한 바구니가 일본인 입장에서는 나름 엄청나게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엔 이런 물건 자체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고도화된 무인 택배함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인들은 역으로 망신을 당하게 된 것은 물론 한국이 언제 이렇게 앞질렀지라며 허탈함을 숨길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일본인들이 엄청 획기적인 발명이라고 자랑했는데 전 세계에 대망신당한 제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탄생한 워드라이터라는 발명품도 있는데 이 물건은 글씨를 직접 기계가 써주는 제품이었는데요. 영상을 보다시피 자판을 치면 기계에 고정된 펜이 한 글자 정성스럽게 글자를 써내려갑니다. 다름 아닌 프린터로 인쇄한 글자는 정성이 부족하다는 일본인들의 고착화된 인식 때문에 악필을 위해 개발된 워드라이터였던 것이죠. 더욱 놀라운 건 해당 물건이 회사 보고서는 물론 편지와 연하장, 택배 송장도 작성할 수 있어 일본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다는 사실인데요. 심지어 가격이 무려 94,600엔으로 한국의 돈으로 1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손으로 쓰던 것에서 기계가 써주는 것으로 바뀌었으니 한 단계 발전을 하기는 했다고는 봐야 되는 것일까요? 해당 제품에 대해서도 해외 네티즌들은 일본의 기술에 놀란다, 디지털을 아날로그화하는 것에 글자는 물론 그림까지 완벽하게 출력하는 프린터도 저것보다 반의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데 저런 장난감을 9만엔 주고 사라고? 게다가 복사, 스캔, 프린터, 팩스 등의 기능을 다하는 복합기도 널리고 널렸을 텐데 해외에서 저런 거 특허라고 내면 뺨 맞을 듯 컴퓨터상에서 손글씨 폰트로 써서 프린트하면 될 것을 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했죠. 여기서 끝나면 섭섭합니다. 2019년 화제가 된 일본의 로봇도 세계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서류를 넘기면 카메라가 문서를 스캔해 결제란을 파악하는데 로봇이 도장을 잡아서 빨간 인주를 묻혀 날인합니다. 해당 제품 역시 아직도 인감과 도장을 고집하는 일본 문화가 만들어낸 끔찍한 기계라는 혹평을 피하지 못했죠. 사실 이 모든 게 일본이 아직도 디지털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탓입니다. 물론 과거 디지털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일본의 아날로그 기술력이 다른 나라들에까지 인기가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다며 굉장히 섬세한 물건들이 인기가 있었죠. 하지만 일본인들은 그때 그 시절 아날로그 기술력을 너무 신뢰했던 나머지 현재 전 세계가 디지털로 넘어갔음에도 변화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어 버렸는데요. 그 결과 일본의 디지털 경쟁력 순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22년에는 역대 최저 수준인 29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와 비교해봐도 디지털에 고도화된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구석기 시대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죠. 그럼에도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말할 때 일본인들이 입에 거품을 물며 발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은 디지털의 보안 기술력을 무식하게 신뢰한다며 자신들은 오히려 보안을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는 거라며 피해 쉴드를 쳤던 건데요. 하지만 그런 일본인들도 점차 현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유명 언론에 한국의 완패한 일본은 디지털 바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달린 일본인들의 댓글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머리가 여전히 아날로그인 쇼와 태생의 나이 많은 의원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에 부탁해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일본은 기술 개발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일본은 IT 분야에서 인재가 적어서 어쩔 수 없겠지만 역시 그보다는 낙하산을 데려와 매년 세금을 쏟아 부으니 더 큰 문제예요. 일본은 이제 한국의 모든 면에서 밀려버렸어라며 많은 일본인들이 현실을 자각하며 씁쓸함을 토로하고 있었죠. 이에 일본도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며 관련 예산을 1조엔 넘게 쏟아붓는 등 최근에는 조금씩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나아가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노력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디지털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